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한 편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남은 인생의 여행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황금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께 진짜 쉼과 감동이 있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은 단 하루 만에 평생의 건강과 재산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자 했던 아름다운 꿈이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병원 신세를 치고 어떤 분은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 채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노신사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건강하기로 소문난 72세의 김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평생 꿈꾸던 북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여행 5째 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한국으로 응급 후송되어 왔지만 이제는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항공 이송비로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렸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건강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연배의 분들 중엔 아직도 세계 곳곳을 씩씩하게 누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85세에 페루의 마추픽추를 다녀오신 윤정희 할머니, 90세에도 알래스카 빙하 투어를 다녀오신 김현수 어르신. 이 놀라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출발 전 단 5가지만 미리 알고 준비했단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해외여행자 중 상당수가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고를 경험하고 일부는 영구적 후유증을 안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대부분의 사고가 간단한 사전 준비만으로도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실천했더니 80세가 넘은 지금도 매년 2번씩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도 준비해간 것들 덕분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30년 이상 수많은 시니어 여행자들을 안전하게 모신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 수많은 경험들 중에서도 이 5가지는 여행사도 보험회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생명의 열쇠였습니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인생의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단 현명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설렘을 안전하게 누리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시차 이야기입니다. 아니, 시차쯤이야 젊었을 때도 이틀이면 적응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는 달라지죠. 몸의 생체 시계가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 영향도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빠르게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생체 리듬이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낮밤이 바뀌면 수면이 깨지고 식사 시간이 바뀌어 소화가 안 되고 심하면 심장에 무리가 오기도 합니다. 시차 적응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면 부족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낯선 곳에서 방향 감각을 잃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나 장염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부정맥이나 혈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식 씨는 72세에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한국에서만 살다가 14시간의 시차는 그의 몸에 큰 혼란을 가져온 것이죠.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도착 후 3일 내내 밤에는 잠을 못 이루고 낮에는 계속 졸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낮에는 관광지에서 계속 조는데 가이드가 깨워도 소용없었죠.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렸고 그토록 기대했던 그랜드 캐년 투어를 포기하고 호텔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3천만 원 들인 여행의 절반을 병실에서 보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서 여행 출발 3일 전부터
매일 1시간씩 잠자는 시간을 현지 시간에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한국보다 13시간 늦은 미국 동부로 가신다면 매일 한두 시간씩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한국보다 7, 8시간이 늦은 유럽으로 가신다면 마찬가지로 조금씩 늦게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행기 안에서도 시차 적응을 시작하세요.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시계를 목적지 시간으로 바꾸고 그 시간에 맞춰 식사하고 수면을 취하세요. 시간이 빨라지는 동쪽으로 가는 여행에는 비행기에서 최대한 많이 자고 여행 시간이 늦어지는 서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목적지 시간대의 밤에만 자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도착한 날에는 낮잠을 피하고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현지 시간에 맞춰 식사하세요. 첫날은 무리한 일정을 잡지 말고 가벼운 산책이나 짧은 관광으로 햇빛을 쬐며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경 씨는 68세에 똑같이 미국을 여행했지만 철저한 준비로 시차 적응에 성공했습니다. 출발 5일 전부터 조금씩 미국 시간에 맞춰 생활하기 시작했고 비행기에서는 목적지 시간에 맞춰 자고 깼습니다. 도착 첫날은 무리한 일정 없이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햇빛을 충분히 쬐었고요. 이미경 씨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좀 힘들었지만 3일째부터는 완전히 적응해서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어요. 같이 간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저는 미리 준비한 덕분에 훨씬 편했죠. 그녀의 비결은 미리 준비하고 햇빛을 충분히 쬐고 휴식과 활동의 균형을 잘 맞춘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멜라토닌 같은 수면 보조제를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복용하면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이렇게 시차 적응만 잘해도 여행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몸이 편해야 여행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행하면 뭐가 제일 기대되시죠? 바로 그 나라 맛있는 음식이죠.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는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음식이 오히려 위장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위장은 더 민감해지는데요.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져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익숙한 음식도 소화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처음 접하는 외국 음식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낯선 음식으로 인한 위험은 단순한 소화불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한 설사와 복통으로 여행 일정을 망칠 수 있고 탈수 증상까지 오면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70세의 이정호 씨는 태국 방콕 여행 중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심한 장염에 걸렸습니다. 설사와 복통이 너무 심해 현지 병원에서 링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사흘 동안 호텔 방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다 먹으니까 저도 안심하고 먹었어요. 새우 요리였는데 맛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약국에서 산 약으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물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로 탈수 증상이 와서 병원에서 링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을 호텔 방에서 보내며 그는 생전 처음 타본 비행기로 10시간을 날아와서 화장실만 들락날락했다 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낯선 음식에 의한 소화기 문제는 철저한 준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당 선택에 신중하세요. 시장이나 길거리 음식보다는 위생관리가 잘 된 식당을 이용하세요.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많이 찾는 식당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인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이라면 음식이 신선하고 위생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이나 길거리 음식은 냉장 보관이나 위생 관리가 어려워 식중독 위험이 높으니 가급적 피하세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과 음료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물은 반드시 생수를 마시고 얼음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돗물은 절대 마시지 말고 항상 밀봉된 생수를 마시세요. 얼음도 현지 수돗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피하세요. 치약을 사용할 때도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 주스나 생과일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는 현지 물로 씻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셋째, 벗겨 먹거나 익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자는 원칙을 세우세요. 바나나, 오렌지처럼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샐러드나 딸기나 포도 같이 껍질째 먹는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을 선택하고 회나 덜 익은 고기 요리는 피하세요. 이런 원칙을 지켜 성공적으로 여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최윤정 씨는 인도 여행을 앞두고 장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인도 음식이 맵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출발 한 달 전부터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했고 소화제와 지사제도 충분히 준비했죠. 현지에서는 호텔 조식을 든든히 먹고 관광 중에는 물을 자주 마시되 항상 생수병을 확인했습니다. 식당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을 선택했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했습니다. 덕분에 2주간의 인도 여행 내내 소화기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인도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고생했는데 저는 조금씩 도전해보면서 적응했어요. 덕분에 인도 음식의 맛도 알게 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었죠. 그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음식 문화도 즐기면서 건강도 지키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평소 드시던 소화제, 유산균, 지사제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행용 약통에 넣어 늘 가지고 다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은 여행 2, 3주 전부터 꾸준히 복용하면 장 건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해외에서는 나이 많은 여행객을 노리는 사기꾼이 꽤 많습니다. 특히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더욱 표적이 됩니다. 왜 노년층이 더 많은 표적이 될까요?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현지 문화나 관행에 익숙하지 않으며 친절해 보이는 현지인들을 무조건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방이나 소지품을 방어하는 반응 속도가 느려 소매치기에 쉬운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기 수법이 있는지 알아두면 미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쥐의 분산형 소매치기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묶거나 옷에 음료수를 엎지르는 등 주의를 끄는 사이 다른 사람이 지갑이나 여권을 훔쳐갑니다. 또 다른 흔한 수법은 가짜 경찰관이나 가짜 택시기사를 가장한 사기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에게 과도한 벌금을 요구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씨의 안타까운 경험을 들어보세요. 75세의 김민수 씨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를 걷던 중 친절하게 다가온 젊은 현지인에게 길 안내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는데 내가 지도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다가와 그의 주머니에서 여권과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여권, 현금, 신용카드가 모두 없어졌어요. 당황해서 경찰서부터 찾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김 씨는 대사관을 찾아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 데만 이틀이 걸렸고 신용카드 분실 신고와 긴급 현금 송금을 받느라 예정에 없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5박 7일 여행인데 3일을 허비하고 나머지도 마음 편히 구경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단체 여행이나 가이드 동행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처음 가는 나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여행한다면 미리 현지의 사기 수법을 조사해 두세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나 여행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권과 돈은 RFID 차단 기능이 있는 허리 지갑에 넣어 몸 가까이에 보관하세요. RFID 차단 지갑은 전자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나 여권의 정보를 불법으로 읽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중요 서류와 카드는 호텔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소지하세요. 여권은
복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가방과 호텔 금고 등 다른 장소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영애 씨는 73세 이탈리아 여행 시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출발 전에 이탈리아 소매치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허리에 차는 얇은 파우치를 샀는데 옷 안에 숨겨서 티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녀는 혼잡한 관광지나 대중교통에서는 가방을 앞쪽에 메고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경계심을 유지했습니다. 누가 다가와서 질문하면 일단 한 발 물러서서 가방부터 확인했어요. 친절하게 대답은 하되 경계는 늦추지 않았죠.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을 마쳤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가방을 항상 앞쪽에 두고 테이블 위나 의자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귀중품을 두지 마세요. 또한 지나치게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면 일단 경계심을 갖고 주변 환경과 소지품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기를 당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약간의 경계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몸만 건강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낯선 나라에서 병원에 간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병원비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몇만 원이면 되는 치료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의료비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우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응급실 방문만 해도 100만 원이 넘고 하루 입원비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도 한국보다는 훨씬 비싸서 간단한 치료도 수십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응급후송이 필요한 경우는 비용이 더욱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외딴 지역에서 대도시 병원으로 헬기 후송이 필요하다면 수천만 원, 다른 나라로 이송해야 한다면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철 씨는 77세에 미국 여행 중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입원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911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공포였습니다. 3일간의 입원과 검사, 치료 비용이 무려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고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해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으로 여행 왔다가 병원비로 8천만 원을 쓰고 돌아갔어요.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출국 전에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일주일 여행 기준 1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수억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가입 가능한 상품을 찾아보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보험 선택 시에는 의료비 보장 한도가 최소 3억 원 이상인 상품을 고르세요. 기존 질환 지병이 있다면 이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응급후송, 본국 송환 비용도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4시간 한국어 지원 서비스가 되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장미숙 씨의 사례는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71세의 장미숙 씨는 프랑스 파리 여행 중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2주간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고열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다행히 가이드가 병원으로 데려가 줬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가 약 5천만 원이었지만 출발 전 가입한 여행자 보험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로 12만 원 정도 냈는데 5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처리해줬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 보험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방문할 국가의 응급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미국은 911, 유럽 대부분 국가는 112, 영국은 999입니다. 여행자 보험사의 24시간 긴급 지원 서비스 번호도 저장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알려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용량을 영문으로 준비하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영문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고혈압 환자이며 아모디핀 5mg을 하루 한 번 복용합니다. 와 같은 내용을 영어로 적어두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처방약은 원래 포장 상태로 충분히 준비하세요. 여행 기간보다 30% 정도 더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약은 분실에 대비해 일부는 기내 수화물에, 일부는 여행 가방에 나누어 보관하세요. 만약 현지에서 약을 구매해야 한다면 가능한 병원 처방을 받거나 약사와 상담 후 구입하세요. 젊은이들은 감기처럼 지나가는 바이러스가 노년층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렴이나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병에 더 취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여행지에는 한국에 없는 풍토병이나 전염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열대 지방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 같은 모기 매개 질병이 있고 중남미나 인도 등지에는 A형 간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이 흔합니다. 게다가 공항, 기내, 호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65세 이상은 동일한 감염에도 젊은 사람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되면 회복도 느리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상우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76세의 한상우 씨는 아프리카 케냐 여행 중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습니다. 사파리 투어를 하던 중에 저녁에 모기가 많았어요. 별 생각 없이 반팔 차림으로 있었는데 이게 화근이었죠. 출발 전 예방약 복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현지에서도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5일째 되던 날 갑자기 고열과 심한 오한, 두통이 시작됐고 점점 악화되어 현지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말라리아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놀랐죠? 말라리아 치료를 받는 동안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획했던 3주 여행을 다 못 마치고 중간에 귀국해서 한국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어요. 조금만 준비를 더 했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예방책은 이렇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손 세정제를 항상 지참하세요. 알코올 함량 60% 이상의 손 소독제가 효과적입니다. 감염병의 80%는 손을 통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공공장소 방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방문할 국가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확인하고 출발 4에서 8주 전에 완료하세요. 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나 종합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국가별 필요 예방접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감염병도 여행 중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이 있는 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기 예방에 신경 쓰세요. DET 성분 함량 30% 이상의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가능하면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선택하고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의사와 상담하여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세요. 임승현 씨는 69세에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발리가 댕기열이 많다고 해서 미리 찾아봤어요. 출발 6주 전부터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치고 모기 퇴치제도 한국에서 준비해 갔죠. 여행 중에는 항상 손 소독제를 사용했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모기 퇴치제를 자주 바르고 해 진력에는 긴 소매 옷을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동행했던 친구는 모기약을 안 바르고 다녔다가 모기에 많이 물렸는데 다행히 병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물은 반드시 생수를 마시고
음식은 충분히 익힌 것만 드세요. 여행 중 발열, 설사, 구토,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리세요. 일부 감염병은 잠복기가 있어 귀국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과 예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호 씨는 73세에 유럽 여행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여행 전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머리가 아팠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도착 후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있어 치료비는 보장받았으나 귀국 후에도 반신마비가 남아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행 전에 건강검진이라도 받았더라면 위험 신호를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윤영철 씨는 77세에 미국 도착 하루 만에 시차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이 없어 8천만 원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했고 이로 인해 자녀들까지 경제적 부담을 느껴야 했습니다. 보험료 10만 원 아낀다고 8천만 원을 날렸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반면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영호 씨는 81세의 고령에도 철저한 준비로 동남아 6개국을 3개월간 여행했습니다. 여행 전 종합검진을 받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했으며 충분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태국에서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가벼운 감기였어요. 하루 입원하고 링거 맞은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모두 보험으로 처리됐죠.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좋았던 것도 도움이 됐어요. 김영철 씨는 82세에 호주 여행 중 가슴 통증을 느꼈는데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 아프면 참았는데 나이 든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통증도 무시하지 않았죠. 검사 결과 심장에 경미한 문제가 있었지만 빠른 치료로 2일 만에 회복하여 나머지 여행 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증상이 심해진 후 오셨다면 큰 수술이 필요했을 텐데 초기에 오셔서 간단한 처치만으로 해결됐다고요. 이처럼 조금의 준비가 인생을 구합니다. 여행 전 건강검진, 충분한 정보 수집, 예방접종, 여행자 보험 가입 등의 준비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황혼, 여행은 특권입니다. 친구들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들에게 사진을 자랑하며 내가 이런 데도 다녀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의 인생도 긴 여행과 닮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 잠시 멈춰서서 바라본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그 건강은 지금 준비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82세에 호주를 여행한 김 선생님처럼 가슴 통증을 무시했더라면 세상 구경은 그날로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증상도 소중히 여기고 바로 병원을 찾아서 덕분에 울루루 석양도 보고 코알라도 안아볼 수 있었죠. 늦은 여행이 더 값진 이유는 인생의 지혜를 담아 떠날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여행 전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완료하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기본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처방약과 기본 상비약은 충분히 준비하고 비상연락처와 중요 서류 사본을 여러 곳에 보관해 두세요. 이러한 준비들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즐거움을 지키는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리한 일정보다는 여유 있는 계획이 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관광지 2~3곳 정도로 제한하고 이동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날 일정을 가볍게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은 인생의 황금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그 아름다운 꿈이 끔찍한 현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여행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열 때는 지혜로운 준비라는 열쇠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여행은 준비가 전부입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떻게 그곳에서 지혜롭게, 안전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일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 황금기에 떠나는 여행이 그 어떠한 때보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질 테니까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세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도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지혜롭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